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떡집에서 다시 만난 시어머니입니다. 이혼 후 10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작은 떡집을 운영하던 정연. 그런데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고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전 시어머니였죠. 한때 우리 며느리라 불러주던 그 사람은 이제 병든 몸으로 혼자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고 친아들에게마저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남남. 하지만 며느리였던 정연은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정연의 하루는 항상 이 시간에 시작됩니다. 찹쌀가루를 체에 내리는 소리, 쌀을 씻는 물소리, 떡을 찌는 김소리. 지난 10년간 매일 아침 반복해온 일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떡 만들까? 혼잣말을 하며 정연은 주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이혼 후 받은 위자료로 시작한 이 작은 떡집은 이제 동네에서 제법 알아주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났어? 부스스한 머리로 나온 아들 민준이가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엄마 키를 훌쩍 넘어선 아들이지만 아침마다 이렇게 졸린 얼굴로 나오는 모습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응, 오늘 단체 주문 있어서. 넌 어서 씻고 학교 갈 준비해. 알았어. 근데 엄마. 민준이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젯밤에 이상한 꿈 꿨어. 무슨 꿈? 할머니 꿈 꿨어. 얼굴은 잘 기억 안 나는데. 할머니가 떡집 앞에 서 있는 꿈이었어. 정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라니. 민준이는 할머니 얼굴을 제대로 기억할 리 없었습니다. 5살 때 이혼했으니까요. 그냥 꿈이야. 어서 준비해.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정연은 다시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시어머니는 정연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예쁜 며느리라며 친딸처럼 대해주었죠. 하지만 남편 재민의 불륜이 드러났을 때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정연아, 남자들은 다 그래. 조금만 참아 애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인내를 강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8시. 가게 문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떡 냄새 일품이네요. 인절미 2개만 주세요. 우리 손주가 이 집 떡만 먹는다니까요. 정연은 웃으며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경. 점심시간이 지나 가게가 잠깐 한산해졌을 때였습니다. 어서 오세. 정연은 고개를 들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분. 해진 외투에 낡은 운동화. 손에는 작고 낡은 가방 하나를 든. 얼굴에는 세월이 깊이 파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느리고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정연아. 그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네. 정연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떡 좀 사러 왔어. 시어머니는 진열대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절미 하나만 주겠니? 네. 정연은 기계적으로 인절미를 집어 포장했습니다. 포장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10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얼마니? 5천 원입니다.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거스름돈을 건네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잠깐 스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떡을 받아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연은 떡판에 두 손을 짚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왜 하필 지금 나타나신 거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잊으려 애썼던 기억들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정연은 멍하니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밥은? 아, 미안. 엄마가 깜빡했네. 엄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민준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하지만 정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그 사람은 어디 가고 초라하고 병든 노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정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올 거라는 걸. 또 오셨네요. 어제 떡이 맛있더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앉아 있어도 되니? 네. 정연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디서 사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시원. 네. 역 근처 고시원에서 살아. 한 달에 30만 원. 정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민이는? 아들 이름을 꺼내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민이는 나버렸어. 새장가 가면서 나한테 연락도 안 해. 사업에 실패하고는 빚 갚는다고. 집도 팔고 다 팔았지. 그것도 여자 때문에. 내가 반대했는데 듣질 않더구나.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나도 정연이 너처럼 됐네. 아들한테 버림받았어. 진짜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한테 너무 미안한 짓을 했어. 그때 내가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나는 아들만 생각했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이제야 알겠더라. 정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이제 혼자야 아무도 없단다. 재민이는 연락도 안 받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 병원비도 없어서. 당뇨약도 제대로 못 먹어. 정연아, 나 용서 안 해줘도 돼. 가끔 여기 와서 떡 좀 사 먹어도 될까? 정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때 자신을 우리 며느리라고 불러주던 그 사람. 친어머니처럼 잘해주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떡 한 개 사러 오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네, 오세요. 정연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이틀에 한 번씩 가게에 왔습니다. 떡을 사고 구석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먹고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학교를 일찍 마치고 가게에 들렀습니다. 엄마, 나왔어. 민준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구석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민준이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맞죠? 민준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나 기억해요. 민준이에요. 엄마가 사진으로 보여줬어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이렇게 컸니? 할머니가 너 마지막으로 본 게 5살 때였는데. 저도 할머니 궁금했어요. 꿈에도 나왔어요. 정말. 민준이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사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고시원에 산다면서? 그래. 혼자? 아프신데? 민준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워. 아프신데 혼자 계시잖아. 우리 집 빈 방 있잖아요. 할머니랑 엄마는 법적으로 남남이야. 이혼하면서 다 끊긴 거야. 그래도 제 할머니잖아요. 피는 못 속여요. 엄마, 할머니가 우리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아빠가 잘못한 거지.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정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 편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머니 모시고 싶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저 마음이 아파요. 민준이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할머니잖아요. 다음 날 오후,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게에 들어서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대요. 저도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요. 정연아, 나는 너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그런데 어떡해? 정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어머님 보기 싫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마음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민준이가 맞는 말을 했어요. 어머님은 제 시어머니고 민준이 할머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아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고시원에서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 정연아, 내가 무슨 염치로 어쩔 줄을 모르겠다. 정연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고시원을 정리하고 정연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이라고는 작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할머니 방이에요. 민준이가 신나서 방을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방에서 살게 되다니. 시어머니는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됐어요. 나오세요. 정연이 불렀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내가 다 차린 거야? 네. 많이 드세요.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첫날 밤, 시어머니는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황송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연도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잘한 결정일까? 하지만 민준이가 환하게 웃는 얼굴을 떠올리니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시어머니는 조금씩 가족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정연을 도와 떡을 만들고 가게를 청소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할머니가 포장하는 떡이 제일 예쁘다니까요. 호호,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장님, 어머님 모시고 사시니까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정연도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저녁, 어머님 병원 가셔야죠. 약 떨어진 것 같은데. 아, 괜찮아. 조금 이따 가지 뭐. 안 돼요. 당뇨는 관리 잘해야 해요. 내일 같이 가요. 어머님, 제가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정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미안해. 지금은 괜찮아요. 어머님 덕분에 민준이가 행복해하니까. 시어머니는 정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연아, 넌 정말 착한 아이야. 나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야. 용서라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님도 저도 민준이도. 겨울이 오고 가게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어느 날 정연이 떡을 찌다가 실수로 손을 대었습니다. 아, 어머, 정연아. 시어머니가 달려와 정연의 손을 찬물에 담갔습니다. 조심해야지. 얼마나 아파.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긴. 내가 할게. 넌 쉬어. 시어머니는 정연 대신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날 걱정해 주시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떡집은 더욱 번창했고 세 사람의 관계도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1등 했어요. 민준이가 성적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손자. 정말? 네. 할머니가 매일 새벽에 깨워주셔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정연도 함께 웃었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민준이 공부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고생이 아니라 즐거웠어. 손자하고 있으니까.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은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한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저 가족 보기 좋네요. 3대가 함께. 정연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도 가족이죠. 의미심장하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 아니에요?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울잖아요. 그래. 넌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 시어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나왔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 오늘 일찍 왔네. 네. 오늘 선생님이 가족사진 그리기 숙제 내주셨거든요. 우리 셋이 같이 사진 찍자. 가족사진? 정연이 물었습니다. 네. 우리 가족 사진이요. 엄마, 할머니 저. 시어머니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가 너희 가족 사진에 들어가도 되는 거니? 당연하죠.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준이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몇 주 후, 민준이의 학교에서 가족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정연과 시어머니는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전시된 사진들 중에 민준이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떡집 앞에서 웃고 있는 세 사람. 제목은 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 그림이 잘 나왔는걸요. 정연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림 옆에는 민준이가 쓴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떡집을 해요. 할머니는 엄마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매일 함께 밥을 먹어요. 나는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특별한 떡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지개 떡을 만들자. 좋아요. 알록달록 예쁜 색깔의 떡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이 떡처럼 우리 앞날도 밝고 아름다울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정연이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에는 3대가 함께하는 떡집이라는 팻말이 새로 걸렸습니다. 법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그 누구보다 진한 가족이 된 세 사람. 떡을 찌는 김처럼 그들의 사랑도 점점 더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손님들이 북적이는 가게 안에서 정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해가 저물고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먹어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저도 도와줄게요.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끊어졌던 인연은 다시 이어졌고, 이제 그들은 그 어떤 가족보다 든든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떡집은 이제 지점을 낼 정도로 커졌고, 민준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마, 저 수업 끝나고 가게 갈게요. 그래, 조심히 와. 정연은 가게에서 떡을 포장하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이혼하고 혼자가 됐을 때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 이 주문 포장 다 됐어요. 그래, 이리 줘봐. 내가 리본 묶어줄게. 우리 엄마 솜씨 최고. 가게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병원도 규칙적으로 다니고 약도 제때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정연은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정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법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그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 그게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듭니다. 용서는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피보다 진한 무언가로 우리를 이어줍니다. 서류나 법이 아니라 매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 시간들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관계가 틀어진 가족이 있으신가요? 오늘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콘텐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